안녕하세요.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습니다. 91세 현역 의사.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진료를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평생의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건강의 진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제가 매일 단 5분씩 관리하는 몸의 4곳. 이 4곳만 잘 챙기면 정말 요양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 지금보다 조금 더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진료실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 몸의 점검입니다. 자동차도 시동 걸기 전에 엔진을 확인하듯 우리 몸도 매일 점검해줘야 오래갑니다. 제가 관리하는 첫 번째 비밀 부위는 목입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 산소, 신경의 길목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립니다. 딱딱한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굳어있던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 어느 80대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어지럽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혈압도 괜찮고 심장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의 목 근육이 너무나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루에 5분만 목을 돌리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돌리고 내쉬며 돌아오세요. 3개월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표정이 젊어졌어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만 돌렸는데 인생이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강의 첫 시작은 목의 유연성입니다. 두 번째 비밀 부위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 기관이에요. 손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신문을 펼치기 전 항상 손가락 운동부터 합니다. 양손을 맞잡고 깍지 낀 채 손바닥을 뒤집으며 스트레칭, 손가락 하나하나를 쭉 펴주고 구부려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을 서로 맞대요. 가볍게 두드리며 자극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손끝에는 말초신경과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특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70대에 손끝이 자주 차가워졌습니다. 당시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손운동을 꾸준히 하자 놀랍게도 손끝이 다시 따뜻해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졌습니다. 손은 뇌의 거울입니다. 손이 굳으면 생각도 굳습니다. 손이 부드러워야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걷는 법만 바로 잡아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이 피곤하면 무릎도 허리도 척추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항상 발바닥을 1분간 문지릅니다. 양손으로 발의 중앙, 용천혈을 중심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둥글게 돌리며 혀를 풀어줍니다. 91세가 된 지금도 저는 하루에 5,000걸음을 걷습니다. 하지만 걷기 전에는 반드시 발바닥을 깨워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저를 아직도 의사로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60대 환자분이 무릎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약도 물리치료도 효과가 없었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발바닥을 풀어보세요. 무릎은 희생자일 뿐 진짜 원인은 발이에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발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릎이 아니라 발이 나를 이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그분이 직접 깨달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세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목, 손가락, 발바닥. 이 세 곳은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몸 전체의 생명이 깨어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비밀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한 곳만 알면 노화가 멈춥니다. 저는 그곳을 인생의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91세 현역 의사로 살아온 저의 마지막 비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네 번째 부위, 그곳은 바로 배, 정확히 말하면 배꼽 주변의 복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배를 음식이 들어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배는 몸의 중심이자 인생의 중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모여있고 혈액이 모이고 온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복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꼽 주변을 손으로 문질러 왔습니다. 양손을 포개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부드럽게 눌러주고 내쉬며 천천히 풀어줍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장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체온이 올라갑니다. 의학적으로 복부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약 30%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복부의 따뜻함이 생명입니다. 배가 차가우면 마음도 차가워지고 배가 따뜻하면 얼굴도 눈빛도 달라집니다. 제가 80대 후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진료를 보던 중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병원 동료들은 연세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죠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유가 있다. 그날부터 다시 복부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자기 전 3분씩. 한 달이 지나자 속이 편안해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놀라운 건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복부 마사지를 시작한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 동안 복용하던 변비약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선생님, 약보다 따뜻한 손이 더 큰 약이었네요. 배는 건강의 불씨입니다. 목이 바람길이라면 배는 온기의 근원입니다. 저는 요즘도 잠들기 전 배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 내 몸아,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배가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그 리듬이 제 삶의 맥박이자 건강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건강은 단순히 부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91년의 세월을 살며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립니다. 어느 날 7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 찾아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신다며 거의 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분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왔구나. 저는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웃으신 적 있으세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선생님.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매일 한 번만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웃으면 근육도 혈액도 세포도 따라 웃습니다. 그 후 2달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웃었어요. 웃다 보니 아픈 것도 잊었네요. 그분의 표정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먼저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의 진짜 비밀은 몸에 있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는 마음, 그 따뜻한 의지가 건강의 뿌리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펴고 발바닥을 문지르고 마지막으로 복부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아보자. 건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 5분 내 몸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조언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입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4가지 비밀 부위를 통해 몸의 건강을 이야기했지만 다음 장에서는 삶의 건강, 즉 나이 들어도 생기가 꺼지지 않는 마음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의미 있게 삽니다. 91세 현역 의사로 살아온 제가 삶의 무게 속에서 지켜온 마음의 근육,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건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평생 3가지 마음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몸을 살리는 부위가 있다면 마음을 살리는 습관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이 91에 이르러 얻은 삶의 마지막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머리로 느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입으로 내뱉으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진료실 문을 열기 전에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진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조용히 인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는 그 순간 몸 안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톡수가 빠져나갑니다. 제 환자 중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불평이 입에 달린 60대 여성분이었죠.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효도는커녕 전화도 안 해요. 그분은 매번 불만을 쏟아내다 울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탁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남편이 밥을 차려줬어요. 그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 그분의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도 눈동자도 표정도. 감사는 마음의 혈액순환입니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세포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를 하며 가장 건강하게 늙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큰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반찬 하나 나눠주기, 길가에 낙엽을 주워 담기, 혼자 사는 노인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기. 이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만듭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 감정이 자존감의 뿌리이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약입니다. 저는 85세 때 진료실 환자가 줄어들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나갔죠. 처음엔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만 해주려 했는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이 따뜻하네요. 이렇게 잡아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진료실 안에서만 사람을 고치는 존재가 아니다.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치료였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조언이라기보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작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시선은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발만 보고 걱정만 바라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단절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진료를 마친 후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이 얼굴에 스며듭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겐 명상이고 기도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하늘을 본다는 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다시 몸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습관.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를 돕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건 91세가 된 지금도 제가 매일 실천하는 일입니다. 몸의 비밀 부위 4곳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마음 습관 3가지는 제 인생의 영양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따뜻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은 몸의 온기와 마음의 온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납니다. 목을 돌리며 피가 흐르고 손을 움직이며 생각이 흐르고 발을 자극하며 생기가 돌고 배를 따뜻하게 하며 에너지가 돌듯이 감사와 나눔 그리고 하늘을 보는 마음이 우리 삶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요즘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차 한 잔을 내려놓고 노트를 펼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목은 부드럽게 돌렸는가? 손끝은 따뜻한가? 발은 가볍게 걸었는가? 배는 따뜻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 마음은 평온한가? 이 5줄의 질문이 제 삶의 건강 기록표이자 내일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91년 인생 동안 제가 지켜온 가장 소중한 철학, 그리고 제가 왜 아직도 현역 의사로 서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서보다 한 인간으로서 전하는 진심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마지막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오래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이 한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91세면 이제 편히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할 일이란 그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삶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제가 의사로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은 일할 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흐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력을 느낍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상해요. 병은 없는데 너무 피곤해요.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며칠 후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상추 몇 포기, 고추 한 그루. 한 달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그분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상추가 자라니까 나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나갑니다. 진료실 문을 열면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리고 진료대 위에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 걱정으로, 어떤 이는 병보다 외로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는 처방전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놀랍게도 손을 잡는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느낍니다. 의사로서의 제 역할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기를 되돌려주는 것에 있음을요. 몸이 차가워진 사람은 마음도 식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이 닿는 순간 그 마음은 다시 피어납니다. 91년을 살며 가장 잊히지 않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이던 시절 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폐암 말기, 아내는 평생 남편 곁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선생님, 남편이 떠나도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아내분께 매주 편지를 쓰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줄씩 쓰세요. 3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어느새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아직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잃어도 그 마음 안의 사랑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제 진료 철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마음의 병은 온기로 고친다. 그리고 그 온기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생겨납니다. 저는 요즘도 환자에게 말합니다. 약은 잠시지만 마음은 평생입니다. 진짜 건강은 심장 박동의 속도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흐르는 속도입니다. 91세가 된 지금 저는 제 인생을 매일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덤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제 얼굴에 닿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리고 천천히 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펴고 발을 문지르고 배를 따뜻하게 감싸며 숨을 고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끔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대답이 들립니다. 아직은 조금 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엽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습니다. 그건 피곤함보다 깊은 만족감으로 남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제게 준 건 명예도 돈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제 마지막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91세 현역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건강이란 살아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왜 지금도 인생을 사랑하고 노년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건강 비밀 부위 4곳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머리, 목, 손, 그리고 발. 이 4곳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관리해야 할 진짜 핵심이라는 것, 이제 조금은 마음에 새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91년의 삶을 살아오며 그리고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결국 마음의 자세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엔 늘 운동 많이 하세요,
식사 조심하세요만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80이 넘은 제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이제 하루하루가 덤이야. 근데 덤이라 생각하니 몸이 더 가벼워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보다도 먼저 마음의 기운을 잃습니다. 무기력, 외로움, 자신감 상실. 이것들이 진짜 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부위인 발을 관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걷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제게 하루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발을 씻고 손을 마사지하고 목을 풀고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오늘도 나를 관리하는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동안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이 제가 알려드리는 진짜 건강 비법입니다. 91세까지 진료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건 절대 약이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은 몸의 언어를 기억하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몸을 깨우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인생의 생명력을 길게 이어줍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그 친구도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몸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오늘은 어땠니? 고생 많았지? 이 짧은 대화가 혈압약보다 진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약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병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병을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몸과의 관계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 91. 제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제자들도 환갑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진료실에 서 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목을 보고 얼굴의 빛깔을 살피며 이분의 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귀 기울입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의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늦었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몸은 절대 여러분의 나이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바로 병이 됩니다. 91세에 제가 단언합니다. 건강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태도, 그게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건강이란 살아있다는 기쁨을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젊어도 아프고 누군가는 나이 들어도 강합니다. 그 차이는 하루 5분의 관리와 마음의 여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돌리고 손을 비비고 발을 두드리며 몸과 마음에게 인사하세요. 고맙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그게 바로 91세 의사가 전하는 마지막 건강 비법입니다.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인생을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에서 91세 의사가 시니어 여러분에게 건강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